자, 이번 시간에는 샷컷 실행 화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보면은요, 파일, 편집, 보기, 설정, 도움말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은 프로젝트를 새로 할 때 새 작업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가져올 때 저희 파일 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소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생 목록에 소스가 오면서 저희 지금 미리 보기 영상 이렇게 나오죠. 모니터에. 그래서 파일을 가져올 때 파일에서 파일 열기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다시 아이콘으로 해서 파일 열기가 있죠. 그래서 같은 것이 지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빼놓은 겁니다. 다시 또 파일을 보면은요.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더보기도 역시 옆에 파일 열기 옆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이걸 열어서 보면은 색상, 단색 배경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애니메이터, 노이즈 그 이외에도 이런 효과들, 그 다음에 오디오 톤, 색상 바 칼라 바 카운트 5, 4, 3, 2, 1,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장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웹캠이라든가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더보기에서 오디오 비디오 장치를 연결하면은 바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HDMI 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강의를 한다거나 외부에 연결하고 싶다 혹은 카메라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DI나 HDMI 라인 여기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보기는 파일에 더보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샷컷 그 화면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 눌러가지고 지금 샷컷 실행하면 저장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클릭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위에 메뉴가 바뀌죠. 샷컷 실행 화면 소개 해가지고서는 저장이 요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고요. 출력 있습니다. 내보내기, 닫기, 종료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편집을 보겠습니다. 편집 클릭해서 보면은요.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타임라인에 있는 메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 요 메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편집 메뉴 안에도 같이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편집에서도 있지만은 타임라인 메뉴에서도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지금 위에 있는 이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 아이콘들이 여기 보기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마커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마커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전체 화면 종료가 있고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지 되는데요. 레이아웃을 보면은 로킹, 편집, FX 효과, 색상, 오디오, 플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똑같은 메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로킹, 편집, FX, 색상,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죠. 지금 우리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근데 여러분이 가끔은 이것저것 만지다가 보면은 뭐 이런 화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여기 작업 이력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저런 게 막 섞여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돼 있던 것처럼 지금 오른쪽 화면이 이것저것 뒤죽박죽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우선 보기에서 이거를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편집 있죠. 편집으로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킹, FX, 그다음에 오디오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작업 화면이 여러분이 그 작업하던 거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여기 저기 화면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여기 설정 있잖아요. 예. 설정이나 아니면 보기에서 보면은 여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편집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전체의 판을 모양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요 오른쪽 화면을 재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상 지금 보여지는 이 영상에 색을 좀 밝게 어둡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색상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여기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소리가 너무 크거나 찢어졌어요. 그러면 오디오에서 레벨 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FX 효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레이아웃에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뀌어졌을 때 누르다 보니까는 무언가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우리 여기 락킹 옆에 편집 있죠.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원래 편집하던 요 레이아웃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바는요, 옆에 보면 지금 작업 오디오 재생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타이틀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사라졌죠.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히 여기가 재생 목록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오디오 바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좀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기에서 타이틀바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켜 있죠.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 오디오, 작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 툴바라는 게 있어요. 툴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툴바를 꺼볼게요. 꺼보면은 우리 위에 있었던 메뉴바 있잖아요. 이 툴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툴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보기에서 툴바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기가 있고요. 작은 아이콘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은 위에 있었던 저희 툴바 있잖아요. 툴바가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작게. 그리고 보기 다시 보면은 이제 난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작은 아이콘 보기를 다시 클릭해 주면은 아이콘이 다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여기 있는 메뉴들 있죠.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여기 똑같이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속성, 최근 항목, 노트, 재생 목록, 타임라인, 필터 마커, 키프레임, 작업 이력, 출력, 작업이라고 돼 있죠. 보면은 피크 측정, 그다음에 속성, 최근 항목, 노트, 재생 목록, 타임라인, 필터 쭉 해서 작업까지. 툴바의 목록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 있고 만약에 이 중에 나는 타임라인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면은 다시 나타납니다. 설정에서 프로젝트, 비디오 모드, 비디오 채널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움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그다음에 튜토리얼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누르면은요 샷컷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뉴들, 자습서, 기능, 다운로드 혹은 기타 다른 정보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와 보겠습니다. 밑으로 와서 보면은요 재생 목록, 필터, 속성, 출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생 목록은 재생 목록이라는 거는 요 목록에 내가 갖다 놓은 것들, 예를 들어서 소스가 영상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효과가 됐든 내가 갖다 놓은 목록들이 표시되는 거, 그거를 저희가 재생 목록이라고 합니다. 필터 하면은 우리가 색깔 같은 거 보정된 것들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 찍고 나면 필터 해가지고 더 밝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흑백으로 하고 그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 말고도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크게 줄이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디오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자막, 이미지, 음악들을 키우고 줄이고 하고 색깔도 바꾸고 그다음에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움직이게도 하고 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그냥 단순히 색깔을 좀 보정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샤컷에서의 필터는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이라든가 효과가 접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필터는 단순히 색깔에 대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타임라인에다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오죠. 왔을 때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 촬영을 할 때 해상도, 크기, 프레임 등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클릭하고 속성을 누르면 이렇게 정보를 제시를 해줍니다. 속도는 1배속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분 07초 23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H264 MP4라는 거죠. 그리고 1920에 1080 FHD로 찍었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퀀스를 만들 때 혹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뭐냐면은 영상 작업을 할 때 이게 소스의 기본 조건이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출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원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통해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나 시퀀스를 설정할 때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출력 설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출력해서 다시 잡아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소스를 가져왔을 때 속성을 통해서 배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닝타임 그 다음에 코덱은 뭘로 했는지 해상도는 얼마나 되는지 프레임은 또 30인치 29.97인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동영상이면 동영상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생 목록에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왔죠. 이 이미지를 놓고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이번엔 속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미지죠. 속성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280에 720 HD로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횡비가 1대1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횡비가 영상은 어떻게 되죠? 16대9 사이즈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져온 사진은 종횡비가 1대1이라는 거는 4대4, 16대16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찍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속성을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그렇게 영상, 이미지, 음악 혹은 효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속성을 가지고 또 영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은 우리가 편집하려고 갖다 놓은 소스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필터는 이제 이 가져온 영상 이미지에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서 크기, 색상 변경, 음의 높낮이 조절 등 다양한 모션 효과와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펙트 효과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필터입니다. 그 속성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타임라인에 갖다 놓은 영상, 이미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력은 우리가 이제 편집이 다 끝낸 거를 내보낼 때 출력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누르고요. 여기서 파일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생 목록, 필터, 속성, 출력 옆에 보면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 노트는 뭐냐면은 내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라고 돼 있지만은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장에서 편집하면서 주의할 사항 혹은 사항 혹은 이제 변경된 사항 등을 기록하는 기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정 가운데 있는 게 있죠. 정 가운데 있는 게 모니터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볼 때는 미리 보기 창이고 저희가 타임라인에 있는 거를 볼 때는 편집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토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를 보면은 소스가 있어요. 소스는 여기 소스 창에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에 있는 거를 볼 때 이거 이렇게 눌러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있는 타임 코드는 이 헤더가 있는 부분 있죠. 혹은 인디게이터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헤더, 인디게이터, 그다음에 재생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헤더가 있는 위치의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헤더가 있는 위치는 1초 26프레임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시간은 뭐냐면 이 한 장의 사진의 전체 러닝 타임입니다. 10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헤더의 위치가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전체 상영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맨 앞에, 맨 뒤에 빠르게 움직이기, 빠르게 앞으로, 빠르게 뒤로,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재생, 플레이어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니터 모양이 있잖아요. 모니터 모양을 하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돋보기 모양처럼 나오죠. 그래서 좀 크게 보게끔, 크고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은 이제 화면 사이즈에 맞게끔 전체 움직임,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플레이어 격자 표시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의외로 이건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요. 그리드라고 있어요. 2 곱하기 2 해가지고서는 뭐 4분할 할 때 이렇게 기준선을 제시해 주죠. 또 반대로 이렇게 9분할 할 때도 이렇게 선을 주어지죠. 이 선을 저희가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막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자막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마지막 자막이 지켜야 될 선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선은 안전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막 작업을 할 때 혹은 모션 작업을 할 때 안전선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그리드 그다음에 안전 구간 요 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음량이 있죠. 그래서 소스의 오디오 소리를 끌 수도 있고 또 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껐죠. 킨 경우에는 볼륨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니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을 안 했지만 만약에 작업을 한다. 제가 여기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에 트랙을 추가해 가지고 비디오 트랙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자막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자막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력들이 생기겠죠. 자막 작업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작업 이력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화면을 켜고 누르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쓰고 삭제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작업 이력이 왜 중요한가면요. 하다가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작업한 거는 또 그 뒤에 걸 살리느라고 앞에 거를 또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떻든 작업 이력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삭제했던 것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업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깜빡하고 모르고 삭제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작업 이력을 보고 그 앞에 걸로 이렇게 미리 가서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작업해왔던 공간이 다시 백이 되기 때문에 삭제된 게 다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운 게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이죠. 그리고 타임라인 메뉴는 제가 영상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샷컷 실행 화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